외딴 시골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70세의 람 부인을 포함한 작은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람 부인은 1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안코아는 45세이고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아 씨, 그의 아내, 코리 씨, 식료품점에서의 삶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주방 곳곳에 접시를 깨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람 부인은 바닥에 떨면서 서 있었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호아 부인의 발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코아는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그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 뭐 하세요? 이 그릇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나이가 많고 혼란스럽고 서툴러. 하루 종일 여유 시간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람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어요. 코아 씨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채 목공소에서 나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면 집에만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지 마세요. 람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고 주름진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굽혀 깨진 도자기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도자기 조각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을 베었고 며느리의 거친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호아 씨는 여전히 한숨을 쉬며 람 부인을 노려보았다. 코아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씩 어머니를 짜증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지만 람 부인은 그것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호아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와서 남동생과 함께 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종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자녀와 손주들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람 부인은 매우 놀랐다. 그가 잡고 있던 젓가락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녀는 아들이 무언가 말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안코아는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의 아내와의 계약과 같았다. 나는 늙고 쓸모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있고 싶어요. 당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고 여기 온 건가요? 호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엄마. 엄마는 기생충이에요. 당신은 자주 아프고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죠. 람 부인의 눈물이 다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과 아들을 떠나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람 부인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호아 선생님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건강 악화는 그녀의 자녀들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오래된 나무 캐비닛을 열고 노랗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안코아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꼭 껴안고 있는 힘센 남자가 담겨 있다. 그 남자는 10년 전에 죽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사진 옆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것으로 그들이 남겨둔 땅을 보존하기 위한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땅은 작았지만 우리 조부모님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삶이 힘들 때 생계를 위해 땅을 팔아야 한다면 남 부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 부인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녀는 단지 몇 개의 오래된 옷과 남편의 사진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안코아에게 짧은 편지를 쓰고 새벽이 되기 전에 조용히 집을 떠났다. 코아가 깨어났을 때 엄마는 사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열어서 읽었습니다. 홍콩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살 수 있어. 호아와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사랑해, 자기야. 호아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서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진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 선생이 집 밖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어머니를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안코아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 화 씨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자녀, 손주들과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네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후회되는 점이 있나요? 화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가혹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람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안코아는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람 부인이 떠난 지 한 달 후에도 안코아는 여전히 슬펐고 종종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화 씨 역시 고통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 그녀의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안코아는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중요한 사안으로 그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아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코아는 법률사무소에서 어머니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 여사는 편지에 적힌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남동생과 함께 살지 않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사찰로 가서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주제 스님은 람 부인이 매우 온화하고 단순했으며 항상 자녀와 손주들이 평화롭게 쉬기를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코아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람 부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넓은 땅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안코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먼 친척으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았지만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수십억 동에 달합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안코아에게 람 부인이 쓴 또 다른 편지를 주었는데 이 편지는 그녀가 집에 두고 간 편지와 같은 날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람 부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코아, 이걸 숨겨서 미안해요. 저는 아이들이 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땅은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땅이에요.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나는 당신을 항상 사랑해요. 코아 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어머니는 묵묵히 견디며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뒤 불평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아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호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호아 씨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람 부인을 나쁘게 대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제 후회하더라도 너무 늦었다. 란 여사는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람 부인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은 안코아와 치오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만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신성한 모성애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안코아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가 남긴 땅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잡초가 무성한 넓고 황무한 땅입니다. 광활한 땅 한가운데에 서 있던 안코아는 길을 잃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고 어머니가 그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엄마의 마음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안코아는 땅을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덤불 뒤에 숨겨진 작은 오래된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심각하게 황폐해졌고 기와 지붕은 비뚤어져 있었고 벽돌담은 얼룩덜룩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에는 먼지 덮인 오래된 가구가 테이블 위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코아 씨는 일기를 꺼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일기이다. 란 여사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떨리는 대사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코아가 호아와 또 다투었고 엄마는 매우 슬펐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서로 조화롭게 살고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야. 저는 제가 늙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엄마는 코아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어머니는 이 땅에 코아를 위한 작은 집을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호아,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낡은 집에 비좁게 살지 않고 당신만의 집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저는 코아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코아. 이 글을 읽은 안코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를 향해 품은 무한한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왔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그는 어머니를 오해하여 그녀를 못되게 대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자 그는 후회와 고통만을 느낄 뿐이다. 코아는 엄마의 일기를 껴안고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늦은 밤, 마치 그가 저지른 실수를 씻어내려는 듯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움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안코아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은 날부터 잃어버린 영혼과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황무지로 가서 작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하고 근면한 날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는 더욱 큰 고통과 후회를 느꼈다. 호아 씨 역시 죄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연인은 서로 덜 이야기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안코아는 어머니를 꿈꿨습니다. 람 부인은 평소에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과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코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야. 잘 살고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렴.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야. 코아 씨는 땀을 많이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밖에서는 외가리의 울음소리가 불안스러웠다. 그는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 꿈은 마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코아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아 씨를 만나러 와서 어머니의 땅에 자선단체를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집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호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코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목이 메어 동의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내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입술에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따뜻한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 즉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람 부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밤학은 여전히 울부짖었지만 안코아와 치와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불붙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자선단체의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아 씨와 호아 씨는 자신들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 온 마음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설계를 하고, 자재를 선택하고, 매일 건설을 감독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일이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덜어주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안코아는 뒷마당을 청소하던 중 잡초가 무성한 작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에는 묘비가 없고 흙으로 만든 단순한 작은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코아 씨는 호기심이 생겨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백발의 대나무 막대기를 든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다. 저건 떠돌이 여인의 무덤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에 이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과 고향을 모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묻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코아 씨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의 일기에 적힌 내용을 떠올렸다. 람 부인은 종종 구걸하러 오는 노숙 여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람 부인은 이 여자를 매우 사랑하여 종종 그녀에게 음식과 옷을 주곤 했습니다. 표시가 없는 이 무덤이 그의 어머니가 도와준 그 여자의 무덤일 수 있을까? 코아 씨는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어머니,
이 방랑하는 여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코아가 떠나려고 할 때 그는 갑자기 풀밭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을 벌려 그것을 집어 올렸다. 그것은 작고 낡고 썩은 나무 상자였다. 코아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노랗게 변색되었고 글씨가 희미해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코아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갓줄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저를 묻어주신 분께 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열려 있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코아 씨는 놀랐다. 이 방랑하는 여자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 황량한 곳에 살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안코아의 마음속에 맴돌았고 그는 점점 더 호기심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익명의 여성이 보낸 미완성 편지가 그를 괴롭힌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노인에게 가져갔고 노인은 그에게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코아 씨는 희망에 찬 어조로 물었다. 그 노인은 편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가 오랫동안 유목민으로 여기에서 살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조용했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절망에 빠진 안코아는 마을의 다른 원로들을 찾아갔지만 이 신비한 여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미완성된 편지뿐이었습니다. 코리 씨는 편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젖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는 빛 속에서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서예로 작고 희미한 줄이 쓰여 있었다. 발랏 향기. 바라스의 향기. 안코아가 중얼거렸다. 이것이 방랑하는 여인의 이름과 고향인가요? 그녀의 이름은 흐엉이고 다라 출신이죠? 안코아의 가슴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그는 흐엉이라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다라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호아 씨와 자신의 의도를 논의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어요. 호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코아 씨는 호아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항상 자신을 위해 거기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스로 가는 어렵고 힘든 여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수수께끼의 여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당신의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남부인? 코아 씨와 호아 씨는 짐을 챙겨 다라스로 향했습니다. 그 여행은 길고 지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푸른 소나무 언덕, 구불구불한 길, 오래된 집들이 있는 꿈같은 달랏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그들이 찾는 방랑하는 여인 속에 깊숙이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그들은 다라시 인민위원회에 가서 흐엉이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흐엉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호구보의 각 페이지를 넘기며 한 사람씩 물어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작은 거리를 걷던 중 길가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노부인은 친절한 얼굴과 온화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씨는 기대가 낮다는 걸 알면서도 늙은 여자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 바랏에 사는 흐엉이라는 남자를 아십니까? 코아 씨가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암코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흐엉이라는 사람을 아는 것 같아. 하지만 오래전 일이야. 잘 기억이 안 나.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코아 씨는 기쁜 표정으로 재빨리 물었다. 그 마을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나요? 노부인은 눈살을 찌푸리고 생각한 뒤 말했다. 그곳은 플럼 빌리지인 듯합니다. 매와 마을 안코아는 희망에 가득 차서 반복했다. 마침내 며칠간 검색한 끝에 그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플럼 빌리지에서 그는 방랑하는 여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그의 어머니, 람 부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안코아와 치호아는 곧바로 플럼 빌리지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붉은 흙길은 그들을 광활한 소나무 숲과 무성한 푸른 계곡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골의 상쾌하고 조용한 공기는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주었습니다. 플럼 빌리지는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단순한 목조 주택, 무성한 채소밭,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마을의 촌장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뒤 흐엉이라는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의 수장은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엉, 내 기억으로는 이 마을에 흐엉이라는 여자가 살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아주 몇 년 전 그녀는 매우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응한 부인이 아름답고 온화한 소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재앙이 닥쳤습니다. 응한 부인의 남편은 사고로 사망했고 그녀는 어린 자녀를 남겨두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응한 부인은 병에 걸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녔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돌아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어린아이는 마을의 어느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안코아와 치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흐엉이라는 이름 뒤에 그토록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방랑하는 여인이 바로 응한 부인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랬다면 무엇이 그녀를 그 황무한 땅에서 살게 하고 혼자 죽게 만들었을까? 응한 부인의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코아 씨는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응한 부인의 아이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을의 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 아이가 몇 년 전에 도시의 어떤 가족에게 입양되었다고 들었고 그 가족과 연락이 끊겼어. 다시 한번 안코아와 치오아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꼼짝 못하게 갇힌 듯한 느낌을 받으며 더 이상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수장은 안코아와 치오아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입양한 가족이 사이공의 친척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기억했다. 그들의 친척은 사이공에 있다. 는 말뿐인가요? 코아 씨는 약간 실망한 기분으로 물었다. 사이공은 너무 큰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더 잘 기억할 거예요. 한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끝에 마침내 마을의 촌장은 그 아이를 입양한 가족과 연줄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가족의 친척인 트란이 사이공 3군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없었지만 이는 안코아와 치오아에게는 귀중한 단서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이공으로 돌아와 3군에 있는 트란 가족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 모든 집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지치고 낙담하며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신비롭게 방랑하는 여자를 생각하자 그들은 계속 나아갈 더 큰 동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여러 날 동안 찾던 끝에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상구에서 트란 가족을 찾았고 놀랍게도 응한 부인의 입양아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 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회는 눈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년에 응한 부인의 아들은 안코아와 치오아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바랏의 한 가족에 입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만 알았다. 저는 항상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그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코아 씨는 그에게 어머니의 미완성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고 희미한 글자들을 읽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방랑하는 여자, 그의 어머니에 대한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려고 합니다. 응한 부인의 아들, 이야 탄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은 편지를 읽은 후 안코아와 치호아에게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땅 한 조각과 남동생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막연히 기억했다. 땅이야, 동생아, 안코아가 중얼거리며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가 남긴 첫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가 시골로 돌아가 남동생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두 여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오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코아 씨는 반복해서 물었다. 탄 씨는 잠시 생각한 후, 그럴 것 같아요. 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코아 씨는 놀라서 소리쳤다. 저희 어머니의 이름도 란이에요. 점차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코아 씨의 어머니인 란 씨가 탄 씨의 어머니인 응한 씨의 여동생이라는 건 사실인가요? 이 두 여인은 운명적으로 헤어졌지만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에서 다시 만난 걸까?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안코아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안코아와 함께 있던 람 부인과 그녀의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판 씨는 사진을 보며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람이 란 이모입니다. 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매우 온화했고 저를 매우 사랑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람 부인과 응암 부인은 두 자매입니다. 응암 부인은 남편을 잃은 뒤 정신질환을 앓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앙코아의 땅으로 떠나 홀로 남아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람 부인의 아들은 누이에 대한 사랑으로 앙코아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응암 부인을 돌보고 도왔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코아 씨는 판 씨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친절하고 근면한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 자상한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여동생을 잃은 고통을 조용히 견뎌냈고 여동생의 마지막 날들을 조용히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고귀한 마음은 앙코아를 몹시 감동시키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아 씨도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오해하여 못되게 대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람 부인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에 의해 헤어진 두 자매, 두 여자의 이야기는 마침내 눈물겨운 결말을 맞이한다. 비밀은 밝혀졌고 진실은 드러났지만 상실의 고통은 앙코아와 탄 씨의 마음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찾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와 이모에게 감사를 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앙코아와 탄 씨는 응한 부인의 유해를 그녀의 고향으로 가져와 그녀의 남편의 무덤 옆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플럼 빌리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응한 부인의 장례식을 세심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응한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슬퍼했습니다. 엄마의 무덤 앞에 선 판 씨는 목이 메어 엄마, 당신을 찾았어요. 당신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좋은 삶을 살고 유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코아 씨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응한 부인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엄마,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고귀한 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선주택을 계속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엄마. 호아 씨는 옆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또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잘 살고 남편과 아이들을 더 사랑하겠다고 비밀리에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응한 부인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앙코아와 치호아는 사이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결의로 자선단체를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집이 되는 이곳을 만들고 싶어하며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녀의 친절을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얼마 후 자선단체의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고아들, 그분들 만약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업로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은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고 햇빛과 비를 가려줄 지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울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싹트며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코아 씨와 호아 씨는 종종 자선단체를 방문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서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것은 람 부인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평생 물려준 귀중한 유산입니다. 암코아와 치오아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선단체의 집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불행한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코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간절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응암 부인의 미완성 편지와 연필로 쓴 바랏향수라는 글자를 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어느 날 암코아는 어머니의 옛집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옷장 뒤에 숨겨진 오래된 유화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은 흰색 아오자이를 입은 어린 소녀가 수어너움 호수 기슭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은 우울한 표정이었고 그녀의 눈은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 멀게 보였다. 코아 씨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림 속 소녀가 매우 친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뒤집어 연필로 작은 선을 그었다. 향수 1970초 1970년대 향수 코리아가 중얼거렸다. 그는 갑자기 응한 부인의 미완성 편지에 쓴 내용을 기억해냈다. 그 편지는 또한 연필로 쓰여졌습니다. 발랏향수,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이 사진이 인간 부인과 관련이 있나요? 코아 씨는 그 그림을 탄 씨에게 가져왔습니다. 방금 사진을 봤어요. 코아 씨는 깜짝 놀라 노부인을 바라보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노부인은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이름을 아는가요? 그는 나쁜 예감에 휩싸여 떨었다. 누구세요? 코아 씨는 목소리를 잃은 채로 물었다. 노부인은 암코아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코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코아 씨는 늙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광대뼈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은 흐릿했으며 머리카락은 하얗다. 하지만 시간과 고통의 층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익숙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 깊이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였다. 이제 기억났어요. 이 얼굴, 이 눈은 그가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에 찍은 어머니와 다른 여자의 사진에서 말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코아 씨는 말을 더듬으며 자신의 생각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부인은 슬프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흐엉이에요. 란의 자매예요. 코아 씨는 깜짝 놀랐다. 이 노부인은 바로 흐엉 이모, 그가 이제까지 찾던 미친 방랑자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응한 부인의 다음 말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생모이기도 해요. 응한 부인의 말은 천둥과도 같았고 암코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모, 이모 흐엉.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혼란스러운 혼란을 만들어냈다. 엄마,
생모. 코아 씨는 말을 더듬으며 어리둥절한 눈으로 응한 부인을 바라보았다. 응한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안코아를 끌어 옆에 앉힌 다음 천천히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운명에 놀림받고 삶에 짓밟힌 한 여자의 이야기.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에 응한 부인은 너무 슬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혼란과 상심의 순간에 그녀는 아들을 여동생인 란 부인에게 맡겨 키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란 씨는 당신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응한 부인이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누이이고 좋은 엄마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응한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랑하던 세월 동안 그녀는 항상 아들과 여동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아이나 형제자매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황무지로 가서 작은 집을 짓고 살았고 그곳에서 고립되어 죽었습니다. 응한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코아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그녀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다 이해해요. 그를 키운 어머니인 란 부인과 그의 생모인 응한 부인은 둘 다 위대하고 존경받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낳아주신 신성한 모성애에 대해 어머니와 아들은 숨죽인 목소리로 안코아에게 사과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을 이렇게 오랜 세월 혼자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응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안코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괜찮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살아준다면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이 운명적인 만남은 안코아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사랑,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모성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성애는 항상 거기에 있고 불멸하고 영원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눈물 어린 만남이 있은 후 안코아는 응한 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녀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평화를 찾는 듯합니다. 코아 씨는 모든 여가 시간을 그녀를 돌보고 그녀와 대화하는 데 보내며 그녀가 외로움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몇 년을 보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안코아가 응한 부인에게 자신의 삶, 호아 부인,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응한 부인은 갑자기 그의 손을 사랑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코아, 우리 뒷마당에 있던 벚꽃나무 기억나? 응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코아 씨는 놀랐습니다. 그는 뒷마당에 벚꽃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그의 어머니의 옛집인 란 부인의 집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살았지만 벚꽃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안코아가 눈을 의심하며 대답했다. 응한 부인은 약간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종종 나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놀게 하곤 했어요. 응한 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저는 땅에 떨어진 꽃잎을 줍는 걸 좋아했습니다. 코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마음속에 모호한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원, 옅은 분홍색 꽃나무, 아기를 품은 여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돌아왔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코아 씨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서둘러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원 구석에는 앙상한 가지와 잎이 달린 시든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는 나무 주변의 흙을 파려고 몸을 굽혔고 그러자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벚꽃 모양의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코아 씨는 이 팔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람 부인이 그가 5살이었을 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착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코아 씨는 응안 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응안 부인은 팔찌를 보자마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든 선물이에요. 응안 부인이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벚꽃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셨죠. 마침내 기억의 마지막 조각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코아 씨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과거를 찾았습니다. 모성애는 비록 헤어지고 잊혀졌지만 항상 강하고 불멸합니다. 응안 부인이 아직 살아있고 안코아 씨의 생모라는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이 기적적인 이야기에 놀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또한 종종 그의 어머니와 안코아를 방문합니다. 세 사람은 옛 추억을 회상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코아 씨는 처음에 이 진실에 혼란스러웠지만 곧 적응하고 응안 씨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녀와 안코아는 응안 부인을 진심으로 돌보며 그녀의 인생에서의 상실을 메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응안 부인이 갑자기 코아,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라고 말했다. 응안 부인은 떨면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작은 공책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시간에 따라 색이 변했고 페이지는 노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내 일기예요. 응안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기였을 때부터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당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기록했습니다. 코아 씨는 정중하게 일기를 받았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매우 귀중한 선물이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모든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코아 씨는 일기의 각 페이지를 넘겼다. 희미하고 흔들리는 선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듯했다. 과거의 이미지,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 어머니와 함께한 따뜻한 시절, 이별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코아는 일기를 읽고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희생과 상실을 더 분명히 이해했고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잘 살고 더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코아는 친어머니와 가족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도 수어너엉 호수 옆에 있는 젊은 시절의 방한 그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이 뭔가 특별한 것을 담고 있고 그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안코아는 그 그림을 고대 그림 감정 전문가에게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말했다. 이 그림은 매우 재능 있는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색이 섬세하고 색채가 조화로워서 예민하고 깊은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것은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뒷면에는 현재 그림 위에 칠해진 또 다른 페인트 층이 있습니다. 이 페인트 층을 제거하면 다른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코아 씨는 놀랐다. 또 다른 사진? 그럼 두 번째 사진은 뭐야? 앙코아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바깥쪽 페인트 층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진이 나타나 앙코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두 번째 그림은 손에 벚꽃을 들고 수원엉 호수 옆에 서 있는 신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는 차분함과 부드러움이 풍겨나왔다. 코아 씨는 사진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림 속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오래된 사진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응암 부인은 먼저 남편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 다음에 자신의 초상화 위에 그렸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 위에 그렸을 것입니다. 코아 씨는 그림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와 그의 부모, 그리고 과거를 연결해주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증거이며 그 사랑은 시간과 비극을 초월하여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그림 아래에 있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발견한 앙코아는 극도로 감정적이 되었다. 그는 그 그림을 집으로 가져와서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부모님과 자신의 과거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응암 부인은 갑자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코아, 엄마가 벚꽃나무 밑에 묻어둔 작은 나무 상자 기억나? 응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코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도 그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다. 안에는 벚꽃 모양의 은팔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팔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한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신비로움으로 번쩍였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코아 씨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는 급히 나무 상자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팔찌 옆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쳤는데 그 안에는 연필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사찰로 가세요. 그곳에는 오래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벚꽃나무 언덕에 있는 사찰. 코아 씨는 중얼거렸다. 그는 그런 사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거 다랏에 있는 사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코아 씨는 어머니가 언급한 사원을 찾기 위해 다랏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탄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탄 씨는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수색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텔은 푸른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찰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벚나무가 무성한 가지와 잎을 가지고 우뚝 서 있습니다. 벚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판이 있는데 거기에 시가 새겨져 있다. 코아 씨는 그 시를 읽고
그것이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흥얼거렸던 시라는 사실에 놀랐다. 모성애, 희생, 믿음과 희망에 대한 시입니다. 코아 씨와 탄 씨는 벚꽃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고 부모님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벚꽃나무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사랑, 용서, 희망의 에너지.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부모님이 곁에 있어서 인생의 길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앙코아와 탄 씨는 사원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고대 체리 난초 나무의 기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벚꽃나무는 오래전에 아들을 위해 기도하러 온 여인이 심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앙코아와 탄 씨는 모두 깜짝 놀랐다. 저 여자가 응한 부인이신가요? 수도사는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벚꽃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코아 씨와 탄 씨는 기대에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일 수 있을까? 수도원장은 그들에게 나무 상자를 주었다. 안에는 시간으로 인해 변색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코아 씨는 편지를 뜯어보며 몸을 떨었다. 이것은 응한 부인이 수년 전에 그에게 쓴 편지입니다. 코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거야. 내 곁에 있어 너를 돌보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를 생각해. 엄마, 나 당신이 좋은 삶을 살고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어머니. 앙코아는 편지를 읽은 뒤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탄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먼 옛날에 쓰여진 응한 부인의 편지는 그들에게 최종적인 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큰 격려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더라도 모성애가 항상 그들을 연결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한한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응한 부인이 사찰에서 보낸 편지는 앙코아의 마음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뒤늦은 후회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의 어머니, 람 부인이 살아 계시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과 걱정에 무관심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희생을 이해한 지금 후회와 뉘우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앙코아는 응한 부인 옆에 앉아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응한 부인은 앙코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마, 이해해. 넌 항상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잖아. 코아 씨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나에게 후옹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고 그녀를 홀로 잃은 아픔을 견뎌냈고 그녀가 아플 때 조용히 그녀를 돌보았어요. 나는 너무 무정했어요. 응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걱정하거나 슬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용서로 가득 찬 눈으로 안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 잘 살고 가족을 사랑해.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야. 응한 여사의 말은 앙코르 사람들의 슬픔에 잠긴 영혼을 달래는 연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좋은 아들, 남편,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응한 씨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기억도 더욱 선명하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희미한 틈새도 있었다. 코아 씨, 호아 씨, 한 씨는 그녀를 돌보는데 온 사랑을 바쳤습니다. 그 작은 집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 화 선생은 안코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아 씨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빠가 될 거예요. 응한 부인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녀는 호아의 배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예의 바른 아기를 낳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이 곧 아들 하나를 갖게 될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그는 아인콰에게 말했다. 야, 우리가 이 아이를 같이 돌보아 줄게. 내가 겪은 모든 고생을 보상해 줄게. 아이의 탄생은 작은 가족에게 사랑의 불꽃을 되살려주는 상쾌한 공기와도 같습니다. 응한 부인은 몇 살 더 젊어 보인다. 그녀는 기꺼이 손주들을 위해 옷과 장난감을 준비했고 종종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호아가 태어난 날, 온 가족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건강한 아기 소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매우 기뻤습니다. 응한 부인은 손녀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토록 귀중한 선물을 준 삶에 조용히 감사했다. 코아 씨는 마을과 오래된 난초나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한 행복한 추억을 기념하여 딸의 이름을 난 아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안코아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이 있으며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날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항상 제 작은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안코아 가족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살해당했어. 코아 씨는 놀랐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코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 남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누가 저지른 일인지 알아요.
코아 씨는 화가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 남자는 안코아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예요. 코아 씨는 깜짝 놀랐다. 제 어머니? 남 부인? 불가능해요. 제 어머니는 상냥하고 친절한 여성이에요. 그녀는 결코 누군가를 죽일 수 없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코아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년간 비밀로 해왔지만 이제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안코아에게 작은 상자를 주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것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람 부인에 대한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고 그녀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렵다고 썼습니다. 사진에는 람 부인이 아버지와 논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다. 코아 씨는 편지와 사진을 보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한 이미지는 마치 괴로운 유령과 같아 그를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온화하고 근면한 어머니가 살인자일 수 있을까? 코아 씨는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온화하고 근면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 여사는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코아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문을 열고 호아 씨에게 편지와 사진을 건넸다. 호아 여사는 다음을 읽고 나서 똑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럴 수 없어요. 호아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소리쳤다. 코아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 연인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끔찍한 의심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코아 씨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응한 부인을 만나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응한 부인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언니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아니요, 나는 남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응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녀는 뭔가를 기억해낸 듯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안코아를 바라보았다. 코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둘이 크게 다툰 걸 기억나? 코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모님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는 걸 막연히 기억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응한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한 부인의 말은 안코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과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의심과 괴로움 속에 살 수 없었던 안코아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낯선 남자에게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란 여사는 아버지가 비밀리에 많은 돈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한 논쟁을 벌였다. 분노한 람 부인은 그의 아버지를 계단 아래로 밀어 죽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봤어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년간 괴로움 속에서 살았고, 이제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요. 그 남자는 안코아에게 USB를 주었는데, 그 안에는 그의 부모의 다툼이 녹음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아 씨는 집으로 가서 USB를 컴퓨터에 꽂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청과 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함께 격렬한 논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가 나고 그 후로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코아 씨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하다. 그가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머니가 바로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코아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모인 응한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문을 잃었다. 그녀는 여동생에 대한 끔찍한 비밀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아 씨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호아 씨에게 진실을 숨겼는데, 특히 그녀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실의 부담은 그의 어깨에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안코아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나가 벚꽃나무 아래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긴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낳아 키우셨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신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코아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에는 신성한 모성애가 있고 다른 쪽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의가 있습니다. 응한 부인은 정원으로 나가서 안코아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해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요. 응한 부인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코아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의 죄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응한 부인은 안코아를 껴안고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나는 당신을 이해해.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응한 부인의 말은 안코아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무엇을 하든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코아 씨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그 남자를 비밀리에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안코아가 말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코아 씨는 그 남자에게 이 비밀을 지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직접 어머니와 마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코아 씨는 응한 부인과 호아 씨가 외출한 아름다운 날을 골라 어머니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람 부인,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얘기해야 해요. 안코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람 부인은 안코아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람 부인이 슬프게 말했다. 하지만 왜 우리 아빠가 죽었어? 뭐 아는 거 있어? 코아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람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아, 미안해. 내 아빠의 죽음을 초래한 건 나야. 람 부인의 고백은 안코아를 말문 못하게 만드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듣고는 여전히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람 부인은 안코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다툼 중에 그의 아버지를 밀었지만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고통과 죄책감 속에 살았지만 진실을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요.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람 부인이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증오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코아는 엄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풀려났습니다. 코아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안코아가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람 부인은 아들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죄책감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남편을 잃은 고통은 그녀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마치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요. 람 부인의 자백 이후 안코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의 가족이 안전하다는 거야. 그는 호아 씨와 탄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호아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탄 씨도 안코아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탄 씨가 말했다. 과거는 쉬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응한 부인은 언니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람 부인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응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그 이후로 안코아의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람 부인은 그녀의 어린 손녀란 아인에게 모든 사랑을 바쳤습니다. 베이비란 아는 온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란 아니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안코아에게 아빠, 할아버지는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코아 씨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주 먼 곳으로 가셨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코아 씨는 딸을 벚꽃나무 아래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이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안코아 씨가 말했다. 이 꽃을 보세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워요. 꼬마 라나는 미소를 지으며 벚꽃을 따서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안코아 가족의 이야기는 사랑, 상실, 고통,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인생에는 많은 기복이 있지만 사랑은 항상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항상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리텔러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료이지만 팀이 더욱 뛰어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큰 동기가 됩니다. 작은 좋아요이지만 의미는 엄청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